저는 직업놀이의 시작과 아이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체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작년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담임을 제대로 첫 담임을 해본 병아리 같은 교사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직업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눔을 듣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작은 도움이나마 또 작은 힘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업놀이를 시작한 이유, 아이들의 변화,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들과 작은 팁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담임을 이제 1년을, 그 전에는 기간제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1년의 담임을 시작하면서 직업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직업놀이를 시작한 이유는요, 바로 저희 반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었는데 자기 반을 뽑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작년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도움반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 선생님께서 다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반에 진짜 다양한 아이들이 있구나. 도움반 아이도 있었고 이제 ADHD가 좀 심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교우 관계가 너무 힘든 아이도 있었고 선택적 항구증이 있어서 1학년 때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케어가 전혀 안 되는 아이도 있었고 그 밖에도 정말 다양했는데 정말 이 아이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2월에 진짜 연수를 다 찾아보고 우연한 기회에 이 직업놀이 연수와 모임, 지금처럼 이렇게 2월에 모임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 이거면은 이 모든 아이들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희망을 보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열정이라고 제가 가명을 붙였어요. 이 아이는 어머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아이가 등교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이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3학년이지만 한글 미해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자체가 성향이 좀 무기력하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3월 한 달간에 3시간씩을 지각을 했어요. 뭐 10분, 30분 지각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직업놀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앞에 신청표를 붙여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하는 그 인턴 기간을 가졌는데도 이 아이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반 교실에 젠가가 있었어요. 그 나무 블럭 아시죠? 그걸 가지고 젠가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아이 혼자 뭔가 이렇게 집을 쌓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이한테 열정아 너 블럭 혹시 좋아하니? 그랬더니 블럭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먼저는 이제 급하니까 이런 간단한 블럭을 이제 사서 이 박스에 넣어주니까 블럭을 가지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블럭 전문가라는 직업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블럭을 만들고 블럭 전문가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지각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일을 지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온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조금 어렵게 수준 높게 폼폼 블럭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재밌게 잘 만들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잘 가지고 놀아서 팀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블럭 전문가 팀장이 되어서 팀원 아이들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 나중에 파티할 때도 그 파티 분위기에 맞게 블럭으로 꾸며주는 또 그런 멋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요, 사랑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선택적 항구증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처음에 그 직업놀이 신청 기간에 이 아이가 고민 상담가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욕구를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못하지만 뭔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어하고 뭔가 친구들하고 이런 뭔가 교감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구나. 그 친구를 진짜 사귀고 싶어하는 아이구나. 이거 알게 되어서 사실 이 고민 상담소는 이렇게 종이로 하기 때문에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지금 당장 내 물건이 부서질 것 같아요라는 고민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울 것 같은데 물건이 부러질 것 같으면 일단 그냥 놔두고 부모님께 말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고민 상담 받은 친구가 엄청 기뻐했어요. 되게 명쾌하게 되게 잘 해줬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했고 제가 좀 복잡한 거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교구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급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월급 제도를 안 하고 싶어서. 왜냐면 전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월급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딱 보면은 뽑기통을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뽑기 가게 매니저라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친구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저희 반은 월급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직업놀이를 하게 되면 도장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장을 3개 받으면 그 뽑기 가게 매니저에게 가서 뽑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 사랑이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아 나 이제 3개 모았어. 나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아이들이 먼저 와서 이 사랑이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되게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그러고 이걸 맡게 되고 3주차쯤에 이제 한 음악 시간에 사랑이가 발표를 하겠다고 스스로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절대 잊지를 못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물론 목소리는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긴 했지만 이렇게 손을 들고 트라이앵글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또 종종 손을 들고 발표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2학기에는 일러스트 작가로 자리 잡아서 지금 이 아이가 다 그린 거예요. 스티커도 만들고 이면지로. 그래서 인성왕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덕분에 인성왕 파티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이게 뭔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 뭐 만들기를 좋아하면 만들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저희 반은 이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 사랑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의 그 책상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정리해 둔 것도 있었어요.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사랑이가 자리를 잡고 좀 친구들하고 또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행복이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도움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이제 화가라는 직업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냥 만들어 온 거예요. 디자이너가 아닌데 이제 디자이너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책상에다 간판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이면지를 갖고 와서 디자이너 화이팅 하고 만드신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A4 이 L자 파일로 그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전시회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컬러링에도 관심이 생겨서 도안을 뽑아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되었냐면은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다 컬러링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가 색칠 클래스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만 이제 권한을 줬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가서 신청해야만 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이에게 가서 클래스를 듣고 같이 도안을 색칠하면서 굉장히 2학기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클래스가 열렸어요. 도안은 이제 남자아이들은 그 포켓몬 색칠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하고 잘 지내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은 행복이가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직업놀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기대하는 거. 계획을 세운 건데 엄청 많죠. 이 아이가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을 붙인다. 또 계약이 돼서 좋았나 봐요. 그래서 계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또 맨 아래 보시면 인성왕 파티도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정말 아이가
되게 성장을 많이 한 것을 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행착오들과 작은 팁을 말씀드리면 저희 반은 13명이라는 좀 소인수 학급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원놀이 신청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줄여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소인수 학급도 그렇게 개수를 많이 줄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또 줄이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좀 적응하게 되면 직업 수가 늘어나니까 채워지기도 하고 또 굳이 그 모든 직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소인수 학급이 계시다면 2번.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좀 따로 마련했어요. 저처럼 좀 이렇게 멀티가 안 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냥 창체 시간 한두 시간 정도를 빼고 아이들이랑 하나하나씩 같이 준비를 해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신청한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도 해주고 간판도 꾸미고 이런 시간을 쉬는 시간만으로는 제가 조금 벅차서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직업놀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줘야 소심한 친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직업놀이를 자세히 설명해주면 창의성을 해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소심한 친구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아이도 그렇게 시작하고 점점 자신감을 얻고 그 자율적인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벌써 창의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4번은 소심한 아이의 직업은 정말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 신경 써준다는 게 큰 건 아니고 아이에게 가서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아까 수진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아이를 내가 못 챙겼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조금 초기에는 많이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5번. 직업을 막 시간마다 바꾸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되게 관심사가 많아서 1교시에 이거 하고 2교시에 이거 하고 처음에 너무 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저 이제 시간마다 바꾸고 혼란스러우니까 애들아 직업을 변경하면 그 다음 날에 할 수 있게 하자 하니까 좀 저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안정되게 할 수 있었던 팁입니다. 6번. 소심한 아이는 다른 아이가 먼저 그걸 신청했으면 자기 이름을 쓰지를 못해요. 뭔지 아시죠? 칠판관리사가 이미 2명인데 내 이름 어떻게 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항상 땡땡아 너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우리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직업놀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면지가 최고라는 거. 저는 준비하고 교부 이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근데 그거 거의 못 썼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자기들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면지를 쓰게 되니까 직업놀이 신청표랑 정말 최소한의 교구와 이면지로 시작하실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